제 쪽에서 보면 이제 뭐 카카오, 마켓컬리, 김기사 규모는 진짜 15만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VC 투자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CEO를 존경하진 않는데 모든 CEO들 다 존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죽을 뻔했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박상호 이사님이시고요. 시리즈 A 투자자이시지만 저한테 뭐 거의 뭐 엔젤이나 다른 업계에 좋은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절대 귀찮게 하지 않으시는 정말 좋은 투자자이십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대표님은 사실은 예전에 몇 번들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는데 제가 투자했을 때 고해 제가 만났던 CEO 중에 가장 훌륭한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둘러보니까 팀들도 굉장히 어디서 이런 분들을 잘 뽑으셨는지 좋은 팀을 만든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팀을 잘 만들고 외부에 잘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투자 파트너스는 1986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원래 동원창투가 전신입니다. IMF 때 한국금융지주 뭐 이렇게 되면서 한투파라는 이름이 생겼고 업계에서는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요. 3조 정도 되고 VC 펀드가 있고 PE 펀드가 있는데 VC만 2조가 넘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덕분에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명 이상이 재직하고 있고 한국이 당연히 헤드쿼터인데 사실 뭐 그냥 글로벌 원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중국의 4개 오피스,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어떤 하우스보다 가장 비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6대4, 6위 한국, 4가 해외, 근데 이제 거의 뭐 5대5까지 될 정도로 그런 회사입니다. 투자하신 데 중에 좀 알려진 들으면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제 쪽에서 보면 이제 뭐 카카오, 뭐 마켓컬리, 김기사, 바이오 쪽에서 보면 뭐 ABL 바이오, 게임 쪽에서 보면 W 게임즈도 있었고 433도 있었고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한 걸 까먹은 거를 누가 듣고 이거 얘기 안 했지? 라고 하면 큰일인데 이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잘 기억은 안. 사실 시리즈 투자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VC라고 막 쓰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생각하는 시리즈 A는 C드랑은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제품에 약간 레디 투 마켓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고 매출까지 뭐 나오는 걸 기대하진 않는데 머추한 프로토타입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딱 들어가기 직전 단계 보통 시리즈 A라고 보고 규모는 진짜 15만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제 한 50억 안 넘는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20억에서 한 40억?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시리즈 B는 이제 가장 배가 비싼 단계 매출이 나기 시작했죠. 자신감도 생겼죠 회사는. 근데 이제 이익은 안 나죠. 왜냐면은 나는 마케팅을 많이 해서 이익이 안 난다고 이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그 단계인데 그게 뭐 규모의 경제를 이룰 거라는 거짓말을 하시고 시리즈 B는 그런 단계예요. 마켓에 검증이 돼서 진짜로 이제 공격적인 모객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C, D, E는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이 단계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중간중간에 브릿지가 있잖아요. 브릿지 라운드는 주로 이제 기존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애매한 거죠. 우리가 회사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야지 희석도 덜 되는데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모멘텀이 일단 없고 매출도 조금 부족하고 캐시플로우가 좀 안 좋아지면 이제 브릿지 투자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브릿지 투자도 해외에서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보통 컨버터블 노트로 하니까요. 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늘 브릿지를 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잖아요. 제가 스타트업으로서 시리즈 투자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시드는 이제 팀이 아이디어를 좀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정말 그냥 씨앗? 근데 시리즈 A 투자는 약간 이제 팀이 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저는 경쟁자들이 나타날 때 투자금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팀이라도 경쟁이 심해지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투자 왜 받냐고? 매출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 근데 이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었어요. 시드는 일반적으로 돈을 당연히 다 필요로 하니까요. 돈 받는 건 받는 건데 정말 시드를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3F라고 하잖아요. Family, friends and fools. 네. 가족이나 네. 친구 아니면 그래서 3구라고 해요. 한국말로. 식구, 친구, 후구.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건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도와준 사람들인 거고 시리즈부터는 조금 다른데
투자자를 잘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시리즈 A, 그룹 B, C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늘 회사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매출은 좀 낮을 것 같고 조금씩 밸류는 뭐 서로 안 맞을 것 같고 그럼 그때 기존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래야지 신규 투자자가 봤을 때 회사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기존 투자자가 그런 목적이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철학도 없고 뭐 이러면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 뒤에 받는 게. 딱 봐도 야 니네 왜 안 하냐? 좋으면 니네 할 거 아니야. 우리 뭐 돈도 없고 뭐 펀드도 남기고 그래서 어려워 이러면 그거 안 믿거든요. 네. 시리즈 투자는 투자자를 좀 잘 고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고 누구머니를 계속 읽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누구머니. 누구머니라는 네, 사이트? 누구닷머니인데 그 투자자 그 레퍼런스 체크용 사이트인 것 같아요. 정말 신랄하게 네, 좋은 이상한 얘기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개인 심사 실명까지 거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누구누구 안 좋다 누구누구 좋은다 뭐 누구누구 뭐 전문성 없다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런 반면에 뭐 누구누구는 되게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데요. 한쪽판은 네, 풀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진짜 숙취에 헤매던 상황에서 미팅을 했어요. 너무 만나갈 힘들었고 때마다 한 절반은 거의 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마찬가지인데 그 원래 소개를 이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이종현님이 소개를 해줬고요. 그분이 이제 별로 원래 그 소개를 안 해줘요 회사를. 진짜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했던 회사가 없어요. 일단 미팅을 해보려고 갔는데 처음에 대시보드를 보여주잖아요. 네. 대시보드를 보면은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이거를 공들여서 하는지 물론 그 버전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었겠지만 회사 입장에선 뭐를 주안을 하고 있는지를 딱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런 이제 믿음이 좀 있었어요. 이 대표님은 되게 팀을 잘 꾸릴 것 같다. 네, 저희 약간 웃긴 얘기긴 한데 관상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약간 뭐그 있어요. 딱 온 게 이렇게 말하면은 좀 없어 보이는데 네, 그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보셨겠지만 네, 저는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피투자 기업들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설레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희 강승희 수석님이랑 같이 잘 얘기를 해서 계속 한번 해보자. 나는 좋아 보이는데 너도 좀 미팅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도 미팅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게 됐죠. 관상이 제가 이게 얼굴 관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아우라라고 하는 케미. 케미. 왜냐면 저도 투자분 정말 많이 만나뵌단 말이에요. 이분한테는 약간 좀 쓸데없는 거 설명을 많이 하면서 내 어떤 정신력이 분산되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되게 처음 만나 뵙고 이분한테 투자 받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희도.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아드리엘은 국내에서 되게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을 좀 뒤에 놓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아드리엘은 우리 마켓과 글로벌을 동시에 하는 몇 안 되는 스타트업이고 그러면 그럴 역량이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역량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랭귀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말을 하는 랭귀지가 아니라 회사가 다큐멘테이션 자체에서 잉글리시 레디니스가 되게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데 별 걸림돌이 없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모아오셨는지 또 훌륭한 인재들을 또 많이 그거를 갖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회사가. 그거 하나는 진짜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팀을 저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팀 세팅이에요. 시리즈 투자 받으려면 팀 세팅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다른 것보다 무조건. 네. 미팅을 하고 중간중간 뭐 이메일로 질문을 하겠죠. 요게 뭐 한 달이 채 안 될 거예요. 2, 3주간에 이제 질문도 하고 한 번 더 방문하고 팀이랑 뭐 얘기도 해보고 필요한 밥도 먹고 그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요. 투자를 하려고. 그럼 밸류 협상을 좀 하기 시작해요. 옛날엔 진짜 안 썼던 것 같은데 요새는 우리 VC들도 텀시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국내 회사들. 해외는 당연히 텀시트 써야 되고. 텀시트란 걸 보내드려요. 그 과정이 뭐 첫 만남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그게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배를 타기로 협의를 하면은 IR을 해요. IR은 회사가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의 심사역들과 매니지먼트 라인들에게 발표를 해서 매력을 뿜뿜하는 단계고요. 빡세요. 진짜 빡세요. IR은 중요한 행사고요. IR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심이라는 걸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심사역들에게 이 회사가 좋다고 투자하겠다고 설득하는 단계인데 이 모든 과정이 2달에서 3달 안에 다 끝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IR부터 투심이 이 단계에서 투심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고 회사는 회계 실사랑 법률 실사 이 2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IR 말씀 주셨는데 저희 회사 IR을 좀 말씀드리면은
회식 진짜 크고요. 월요일 아침 10시가 제일 무서운 IR이에요. 사람들이 다 초롱초롱하고 결혼도 없고 꽉 차요. 네, 사람들 되게 진중하게.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 자리에서 대부분 판단을 해요. 이 사람들이 괜찮네? 별론데? 네. 그게 그렇게 저는 약간 IR 프레젠테이션이 좀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네. 원래 사람이 선입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첫 느낌. 실제로 회사가 와가지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되게 긴장했잖아요. 엄청 비장하시더라고요. 비장한 자세로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저는 오히려 막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사님이 다 양복 입고 비장하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사님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네. IR은 중요한 행사입니다. 결국 돈 문제인 거예요. 네, 돈이 다 이쪽으로 흘러오니까 기사만 조금 검색해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벤처 투자금이 엄청 많고요. 근데 이제 버블 논란도 있죠. 저는 반대로 말하면은 스타트업 창업하기 좋은 시대라기보다는 VC 창업하기 되게 좋은 시대예요 지금이. 왜냐면 그 자본금 요건도 줄어들었고 창업하는 VC들에게 모태펀드라든가 이런 지원금도 되게 많아졌고 여러 가지 증권 신탁이라든가 VC 문턱 다 낮아져서 개인들도 되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 약간 부동산 끝나고 사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서. 버블이에요. 엄청난 버블이고 지금 솔직히 엄청난 버블이고 밸류도 버블이고 다 버블이고 엑시스는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웃고만 있을 상황은 솔직히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딱 두 개로만 요새 보는데 프로덕트에 되게 센트릭된 CEO들이 있고요. 마켓에 센트릭된 CEO가 이 두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프로덕트에 올인하는 대표님을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프로덕트 드리븐이라기보다는 마켓 드리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덕이 가지 않으면 아무도 쓰지 않은 프로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프로덕이라는 건 마켓이 정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켓 드리븐이되 당연히 프로덕에 집중을 많이 해야죠.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계속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세일즈 하고 막 이런 쪽이냐, 아니면 이제 프로덕을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이 프로덕으로 약간 승부를 보는 쪽이냐,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관점이라면 이제 아드리엘도 어떻게 보면 후자 이제 프로덕에 좀 더 승부를 거는 쪽이기는 하고. 유형을 굳이 나누자면 직관형이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감을 좀 믿고 투자를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이 결과 안 좋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서서히 없어졌을 거고, 결과가 좋으셨으니까 이제 좋은 투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분들하고 좀 잘 맞는 편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그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시리즈 A 회사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매출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표준적인 어떤 지표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기시는 투자분들도 계신데, 청원을 하면은 맞아요. 투자하는 사람들마다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투자자들은 직관 뭐 데이터 이걸 다 떠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프리IP만 좀 선호한다거나 이미 숫자가 나는 회사들만 투자한다거나 이런 투자자들 분명히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10개 투자해서 하나만 대박 나면은 나머지 9개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정말 있고요. 제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성공을 추구하는 로우리스크 하이리스크. 저는 보통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분명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이제 슬러시 같이 했잖아요. 네. 네. 슬러시 때 이제 대표님이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말 멋있는 무대. 저도 그게 꿈이었거든요. 내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님이 슬러시 무대에서 이렇게 데뷔를 하는 게 저의 또 하나의 꿈이었는데 그거를 워낙 잘 하셨죠. 제가 맨 앞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내랑 딸 사진 이후로 제일 많이 찍은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그때가. 이게 뭐 개인적으로 슬러시 가서 그런 추억 만들고 그리고 회사도 더 홍보도 됐고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막 시계 비싼 거 차고 양복 입고 이제 세상 많이 바라보면서 내일은 내 수익이 얼마나 실현이 될까 막 이런 투자자랑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랑은 정말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벤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창업자 마인드예요. 왜냐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창업자잖아요. 이제 헬싱키에서 하는 스타트업, 굉장히 큰 유럽의 이제 스타트업 축제인데 그 슬러시 무대에 아드레를 소개를 하고 세워주신 것도 사실 이사님 소개를 통해서였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막 사진 찍고 하는 게 그게 VC 참 투자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시계 안 차셨잖아요. 시계는 충전을 안 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대답 바로 안 나.
아니 이거 마지막까지 테슬라에서까지 고민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근데 테슬라 주식 흐름 보셨죠? 네. 우리 투자했을 때가 바닥이었어요. 진짜 테슬라 주가가 우리가 투자 딱 했을 때가 완전 바닥. 그래서 테슬라를 고르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뭐 여기까지 대답 들은 걸로. 네. 이렇게. 아니 공식적으로 좋은 얘기를 좀 드리면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테슬라 주식을 사면 내가 일론 머스크 형님이랑 친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돈도 벌고 사람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2타, 3타, 4타, 5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에 위해서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창업자를 이제 만드시는 데 일조하는 약간 그런 저희가 만드는 건 없고요. 옆에서 친해지기. 친해져서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나.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사업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친구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한뭐 월화수목금만 일하면 되고요. 토요일을 잘 놀고 휴가도 길게 가고요. 모든 CEO를 존경하지는 않는데 모든 CEO들은 다 존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24시간 그것만 보잖아요. 하루 종일 이 양반이 뭐 하버드를 나오든 국민학교 중퇴랬건 다 똑같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아가지고 사업하고 싶진 않은데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게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게임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까지는 있는데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만약에 진짜 안 하면 너 내일 죽어 이러면은 게임 회사 그럼 재밌겠다. 우리 마더컨트리 투자하는 것과 해외 투자를 계속 균형 있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도 시야가 많이 열리고 제 그런 경험들이 또 아주 작은 뭐 경험이겠지만 스타트업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뭐 대단한 인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업종을 다른 나라에서 같이 투자하다 보면은 이 벤치마크 할 수 있는 KPI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알려줘도 사실은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균형 있게 글로벌 로컬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자랑을 했을 때 받아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시험 100점 맞았을 때 엄마한테 자랑하잖아요. 친구한테 자랑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회사 내에서 저희끼리도 자축하고 하지만 약간 제가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막 되게 잘했다라는 걸 되게 어디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카톡을 이사님한테 보내거든요. 이사님하고 강생 수석님한테 보내는데 그럴 때 막 오고 막 그럴 때 되게 소소한데 엄청 힘이 돼요, 저한테. 그런 기댈 수 있는 좀 의지가 되는 파트너. 네. 좋네요. 네. 나 죽을 뻔했어. 그 아들리에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섹시하고 건방지고 단돌한 회사예요. 건방지면? 네. 이거 나쁜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사실 사업이라는 해외로도 많이 나가야 되고 좋은 투자도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겸손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건방지고 당돌한 만큼 또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이게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섹시한 회사가 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남한테 추천할 때 섹시하고 건방지고 당돌한 회사예요. 일단 뭐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되죠. 안 씹어요. 해명 다 되면은 다 열어보세요. 중요한 게 약간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투자자들 많이 안 만나려고요.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뭐 너무 많이 만나면은 뭐 약간 좀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투자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만날 수 있을 만큼 많이 만나야 돼요. 그게 뭐 고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언제 어떤 인연으로 또 어떤 포인트에서 투자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투자고 투자하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VC들은. 네.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10분만 좀 일 좀 할게요. 아니 뭐 여기서.